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굿바이 이재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필로그를 네 번째 시간 에필로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모두 공범자라는 것, 이재선 씨, 평범한 소시민, 아무 죄가 없는 이재선 씨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 모두가 공범죄라고 해서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데 권력자 앞에 한없이 무력한 우리 시민들의 공범의식,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의 에필로그는 타이틀이,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판사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아직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 진실을 추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를 이루려는 자신의 꿈은 아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그건 놀라운 이야기죠. 사법고시 시험 패스해가지고 판사하고 변호사 해가지고 그건 사회의 에리트 그룹인데, 그렇다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자기 자신이 후학들에게 이야기하기로 내 꿈은 이루지 못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후학들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재명 현상은 생기는가, 이 나라에. 정가사범인데 어떻게 해서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권의 쨍쨍한 대통령 후보가 됐는가.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 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이 현상의 비극은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생각은 많이 공감이 가요.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다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 권력자의 형을 정신병자로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공범자들이 생기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범죄 동조자가 되어가지고 그 한 평범한 소시민 이재선을 정신병 미치도록 몰아세우고 결국 그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나라냐, 이런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목전에서 자신의 일로 경험하지 않은 이상 모든 일은 남의 일이요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거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방관자 효과이자 공모자 효과다. 고 이재선 씨의 사건은 방관자와 공모자들의 합작품이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간단하다. 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건의 주범은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이재명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를 하며 연예인과 무상연애를 하다가 공짜로 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하다가 무상연애를 하다가 주랭랑을 친 후 당사자를 수없이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성노예를 지적하는 한 정당의 대변인을 모욕적인 폭언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다. 또한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녹취한 후 그 녹취 당사자를 지자체 선거에서 낙마하게 한 장본인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낙마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같은 당 소속이다. 그렇게 그를 낙마시킨 후 그는 나중에 그 자리를 꿰찼다. 이재선은 그런 사람의 형이었다. 이재명이 입만 열면 음해하는 폐륜화가 아닌 정직하고
약속 이행을 중시하는 남다른 정의감을 실천하며 사회의 모순에 당당히 맞선 사람이었다. 사달이 난 것은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청에 이재선이 민원글을 올리면서였다. 사건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재선 씨가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을 때 민원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선과 이재명의 다툼의 시작이죠. 그렇지만 이재선으로선 이재명 시장 때만 민원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 이전의 오성수, 김병량, 이대엽 시장 때도 민원글을 올렸다. 그렇다고 앞의 시장들은 이재선의 민원글을 스크린 처리하거나 민원글을 썼다고 비서를 시켜 협박하지는 않았다. 이재명은 비서시키가 협박했지 않습니까? 문자 폭탄 날리고. 밟으면 발표져야 하는데 밟히지 않는 이재선이 불편했던 이재명은 그때부터 이재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그야말로 영화 속 아수라 시장이 되어갔다. 이재명에게 있어 권력은 그런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없던 죄도 만들고 없던 병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재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여러 남매는 똘똘 뭉쳐 절대 권력 이재명의 편을 들었다. 큰 권력 앞에 힘이 없던 이재선은 늪에 빠졌다.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늪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겨우겨우 두어 걸음 뗐다 싶으면 이재명은 온갖 패거리들을 동원해 인격살인을 가했다. 약 먹으라고, 정신병원에 가라고. 이재명 말대로 그토록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일은 2년 6개월 후 40여일간 이재선이 정신병원 신세를 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에 의해 친형 이재선은 없던 병도 얻게 되어 결국 정신병 얻은 거죠. 마음을 치료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야,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성남시장입니까? 그리고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은 이재명의 또 다른 먹잇감이 되었고 끝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폐암 사기를 선고받아 3개월 투병 끝에 삶의 자락을 놓아버렸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가득 한이 맺혔겠는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별 직전 성남에 사는 누나로부터 들은 양심 고백은 그의 삶을 놓는 날까지 그의 귓가를 맴돌지 않았을까. 내가 없이 살아서 재명이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도 밝히지 못했어. 미안해. 그 누나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이재선은 잘못을 비는 누나를 눈물로 용서하고 이 세상과의 이별을 서둘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오래도록 화상처럼 지워지지 않는 해안으로 남았다. 이제는 공범자였던 우리가 그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 차례다. 자, 이재명 현상은 왜 생겼나? 장연아 변호사 분석하는 거 봅시다. 교육의 문제라고 보죠. 우리는 인격적 결함이 많은 사람을 연거푸 성남시장에 뽑아주었다. 두 번씩이나 8년을 재임하게 했습니다. 성남시장. 2010년부터 2018년까지죠. 도지사 선거 직전에 김부선 스캔들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도지사 자리에도 앉게 했다. 나아가서 이토록 부도덕한 사람을 대권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야, 참 대한민국 기가 막힙니다. 미친 대한민국에 미쳐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비리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로 그 비리는 어마어마할 거라 예상된다. 그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있을 때 대장동 게이트 설계했잖아요. 근데 왜 책임 안 져요? 왜 특검 안 해요? 왜? 참 권력이 좋네요. 권력이 좋아. 사법부, 경찰, 검찰, 변호사 다 썩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썩은 나라예요. 비리에 함께 가담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범을 자처했을 수도 있다. 뭐 내일 아닌데 뭐 내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성남시장한테 붙은 거 아니겠어요? 예예예 하면서 불의를 보면서도 예예 하면서 보는 거죠. 성남시장 감투 좋네요. 좋기는 시장이 감투가 좋아요. 남들이 죽든 말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갔을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권력을 쫓아간다는 가는 겁니다. 불나방이처럼.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 팽개치고 권력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왜? 권력을 쫓아가야 빵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어먹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짓 심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미쳐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폐암 사기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협조한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 씨가 혼자서 저랬으면 저게 성립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협조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이 협조했기 때문에 이재선 씨가 죽음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권력의 횡포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 나라가. 더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한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현상이 만연하지 않았는가? 야,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나라 망조 단단히 들은 거죠. 전부 다 내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투표하고, 내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인간관계를 맺고, 사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보려는 관점이 아니라 자신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쫓는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빠돌이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권력에 맹종하고 권력을 빤단 말입니다. 쭉쭉. 결국 이런 이재명 현상을 불러온 원인은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교육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재명 현상을 불러온 원인은 우리의 교육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제가 눈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망쳐졌다. 뭐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또 사회교육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사지선다의 교육, 객관식 선택의 문제를 알아맞추는 교육을 하다 보니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지선다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자면 뒤에서 이 뭡니까? 스마트폰 이거 장난치고 있어요. 예? 초, 중, 고, 대학 다 그래요. 수업을 안 듣고 스마트폰 만지거나 뒤에서 쿨쿨 자고 있거나.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예? 평가 때문에 학생들한테 밑보일까봐. 예? 학생들 눈치 보는 게 요새 선생님이에요. 기가 찹니다. 예? 학부형들은 모르죠. 그런 것, 현실을. 예? 다만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보는 교육만 이루어질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한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 단편적인 것만 이해한단 말이야. 정신적인 것 별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물에 감추어진 뜻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재점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싹 개혁을 해야 돼요. 교육 망친 게 전교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편형 친북 교육하고 있는 전교조 문제야. 지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런 대권 후보자들 교육 문제, 전교조 문제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공약 제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 교육의 심각한 피해를 알고 있냔 말이에요. 재점검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예? 유대인들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교육의 비교죠. 동양에서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학력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는 보통 대학 졸업 아닙니까? 근데 저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인구 비례당 학력이 고학력자가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국의 유대인들 동양의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학 시절을 가보면
생선가게라든가 세탁소 아줌마도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많아요.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야채가게 한 사람들, 교보사에서. 고학력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근본 이치를 깨닫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교육의 힘에서 나온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들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개개인이 피땀 흘리며 노력한다. 교육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 교육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지향점이 뭐냐, 인간이 이루어야 될 꿈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뜸 선생님이 뭐라고 물으시든 뭐냐 배웠냐 뭘 배웠냐고 묻는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에 돌아오면 수업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무슨 질문을 했니, 네 생각은 어떠니 등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한다. 그걸 히브리어로 마타 호세브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생각이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을 하는 반면에 우리의 교육은 피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없는 교육, 약화시키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자립이어야 한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립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적응하는 자립, 생존 등의 이치를 터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한다?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법부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예? 여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 중에서 법대 출신, 판검사 출신들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왜 그리 많아요?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정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도 모르죠. 철학도 모르고 출세를 위해서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대 출신들, 이재명 중앙법대 출신, 윤석열이 서울법대 출신이죠. 또 홍준표 고대법대 나왔죠. 행정학과 나왔습니까? 하여튼 법대가 사시 출신이죠. 너무나 많아요. 사시 출신들. 원희룡이 추미애 법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 법쟁이라 봅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습니까?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엄청나게 정치권이 불신받는데 거기에는 법을 전문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쟁이들, 인류대학 나온 법쟁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에 기여한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친 데 기여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경희대 법대 나왔죠. 사실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경제를 말아먹고 안보를 말아먹고 외교를 말아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수 정치인들을 괴멸시켰다. 체제를 파괴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경희대 법대 나오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위선이지요. 철저한 위선.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 정체를 속이고 친북 성향을 속이고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30년 속았습니다. 더 속을 겁니까? 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교육이 망가진 겁니다. 철학이나 정의감은 없고
모두 기교만 있다. 책략, 정의감, 철학도 없고 역사인식도 마찬가지죠. 역사책 제대로, 역사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정의감 말할 것도 없고 기교, 잔재주만 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잔재주. 뭐 정치인 누가 뭐 누구를 거론할 수도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권력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권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박근혜 대통령을 어거지로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권력을 잡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듣기 위해 이상한 죄를 짓는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로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태반이에요. 공무원들이 고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선거했을 때는 거기에는 우체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고발한 적은 있었어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회로 부정선거의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공무원들의 고발건 하나 없어요. 이 공무원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정통성을 갖고 정당성을 갖는 권력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런 정당성을 갖는 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재선의 깊은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몰았던 공범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장영호 변호사는 이재선 씨가 죽은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 장영호 변호사나 우리 국민들은 이재선 씨의 죽음에 대해서 공범죄다. 죽게 한 범죄를 방조한 공범죄로서 국민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공범으로 한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몰았던 공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선 씨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이재명 씨가 거짓말했으면 그거 책임져야죠. 자기 형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이 걸려고 폐암 사기로 죽은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고 짤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울라고 쇼를 해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예? 가족사, 슬픈 가족사? 그 슬픈 가족사를 누가 그래 슬픈 가족사를 만들었어요? 자기 형이 그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고 가만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살게 굴어? 왜 울어? 그러고 나서. 사람이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I'm sorry 그러고 슬픈 개인사 울고 해서 농사가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미안합니다 해서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지. 예? 공범자였기에 그 한을 풀어줄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장 변호사가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꾼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며 산다. 진실을 기반으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이다. 진실을 기반으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이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는데 진실을 기반으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언젠가는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후배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일명 선배들과의 대화였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처럼 실패하지 마라는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후배들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영호 변호사가 나름대로 변호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실패했냐는 말을 하느냐에 의아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답변하기로 내가 뭔가를 달성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돈벌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려는 가치를 이루었느냐?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루려는 가치가 뭐였느냐? 꿈이. 내가 뭔가를 달성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고 덤덤해했는데, 판사니까 변호사니까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게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완전히 썩었는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됩니까? 정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치판을 휘젓고 권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어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나는 실패는 겸손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는 채찍질 하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 소리예요. 어깨 힘 빼라는 거예요. 진실 앞에 겸손해지길 바란다. 자꾸 거짓말하고 이제는 우는 신용 연기를 우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돌려서 자꾸 슬픈 가족사님 그렇지 호도를 하느냐. 다 죽었으니 엄마도 죽고 뭐 형도 죽었으니 뭐 덮어두자는 식으로 슬프다 하지 말고 자기 진정한 잘못을 유출하는 겁니다. 그 우는 연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재명은 유독 내로남불의 편차가 큰 극단의 사람이다. 나는 이를 일컬어 이로남불이라 일컫는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다른 사건이 터져 나올 만큼 지금껏 그와 관련된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 사건은 단지 새로운 다른 사건의 전격적 등장으로 잠잠해질 뿐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끝없는 사건들로 자신의 또 다른 사건들을 단숨에 덮어버리곤 했다. 상투적으로 또 자꾸만 거짓말로 해가 덮는다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권력을 위해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 아닌가 싶다. 권력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권력이 강화. 둘째,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악이 너무 크다.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도 그 해악이 얼마나 컸나.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파 국민들을, 태극 국민들을, 자기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들 다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의 뭐 굴락처럼, 북한의 그것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처럼 비판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겠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누굴 못 가두겠어요? 시장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 그 해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나. 참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자꾸 변명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물 작전이죠. 악의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악의 눈물이라고. 참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선택이다.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지 자꾸 덮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거나 악의 눈물을 보면 안 되죠. 나는 지금 변호사로서 또는 한 사람의 고발인을 뛰어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서 있다. 부디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현명한 선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
장명합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을 씀으로써 이재명에 관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사보시고, 또 지금 그 이재선 씨 부인이 또 이제 다른 유튜브에 인터뷰를 한 동영상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박인복 씨죠. 박인복 씨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